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4명의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과유불급, 이 책에서도 나오는 사자성어이지만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4가지로 분류하고 완벽주의를 왜 그들이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 논문 등을 근거로 들어가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가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로 대한민국 사람 2명 중 1명은 완벽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어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탁월함, 성취감 등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 행복한 완벽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강박의 한 끗 차이를 완벽주의로 인한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벽을 추구할 때 그렇게까지 하며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완벽주의자가 되게 하는 5가지 요소, 완벽주의자의 4가지 유형, 행복한 완벽주의자로의 변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행복한 완벽주의자와 완벽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인 부분들, 완벽주의가 되게 하는 5가지 요소, 완벽주의자의 4가지 유형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끌리게 되었는데요. 남보다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완벽해야 한다 등의 문장이 완벽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완벽주의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로 인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75.9%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완벽주의라는 성격을 특히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포부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를 적게 한다고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또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겠다는 생각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즐길 줄도 알고 힘을 줄 때는 주는 등의 완급 조절을 제대로 하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실패를 재해석하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랜디 프로스트 교수 연구팀의 1990년 완벽주의의 허위 차원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완벽주의로 가게 하는 5가지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정리정돈 습관, 부모의 기대, 높은 성취 기준, 행동에 대한 의심 이렇게 5가지 요소입니다. 랜디 프로스트 교수팀의 하위 영역에는 부모의 비판이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모의 기대와 비판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기대라는 항목으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각 요소를 살펴보면 스스로 완벽하기를 바라기에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집착해 또 실수를 할까봐 과도하게 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실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요소를 없애려고만 노력을 하게 되고 성장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취의 기쁨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과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해 실수에서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지가 책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요소인 정리정돈 습관에서 96.6%의 백분율을 보여줬습니다. 정리정돈 습관은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오는 통제를 통한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승리를 한다거나 유명인들이 자신만의 징크스를 갖고 있는 것 등이 역시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함으로써 본인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연히 정리정돈을 하고 난 뒤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정리정돈을 잘 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상황을 비유할 수 있는 단어인 행동 경향성을 심리학자 스키너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는 양육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슬레이니와 제프리 애쉬비의 완벽주의자 기준 유형 연구에서 37명의 완벽주의자에게 그 근원을 물었을 때 대부분 가정 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역시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것, 1등을 해야만 하는 것, 부모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는 것 등 극단적인 완벽주의, 불행한 완벽주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용인해주고 따뜻함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장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용인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또는 타인에 의한 높은 성취 기준이 완벽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무나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의심도 완벽주의를 만드는 요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확실한가?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완벽한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재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처럼 내 행동에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책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만드는 5가지의 요소가 사실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4명의 완벽주의자, 4가지 유형의 완벽주의 성향 역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평가 소재와 자기 조절 초점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완벽주의자 성향을 구분해 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타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행복한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타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따라 자기 평가 소재가 갈리고 긍정적인 것을 더 얻을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따라 자기 조절 초점의 높낮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눈치백단 안정 추구형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것을 더 얻으려는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완벽주의자이지만 정작 본인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 완벽하지 못하게 되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내면을 더 돌보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릴 추구 막판 스퍼트형은 외부 평가 소재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을 맡았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평가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마감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을 때까지 고민을 하고 꾸물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폭발적인 생산성을 뿜어낸다고 하는데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이들에게는 계획을 세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의 간극을 줄여나가 꾸물거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탄조끼 안전지향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조용하면서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완벽함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임하며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키기만 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향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고 크고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철 멘탈 성장 지향형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진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주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들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유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감이 있고 실수를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소홀한 경향이 있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튄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지속해서 나오는 사자성어인 과유불급처럼 적절한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적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가 불행을 낳게 한다면 그런 완벽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개인이 추구하는 완벽주의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해서 완벽주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4명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